자, 그래서 이게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게 건물 보호라고 하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 그 다음에 당사자 간의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 의사가 추정된다. 관습법상에 이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어떤 당사자 간 의사가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동저당이 됐다가 건물이 부셔지고 신축 건물이 생겼을 때 이걸 신축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결국은 보면은 이게 저당권자의 보호를 더 중시하느냐, 안 그러면 건물을 허물지 않는 어떤 건물 보존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성을 더 중요시하느냐 하는 그런 이념 대립 간의 문제예요, 결국은. 근데 결국은 지금 공동저당이 됐다가 신축된 그런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문제는 지금 다수 의견이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경우 그런 다수 의견이 도출되게 된 것은 이게 당사자 간의 의사하고 배치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지상권이 이념이 두 가지인데 그게 건물도 보존하는 건 좋지만 당사자 간의 의사하고도 부합해야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념이. 근데 저당권자가 지금 공동저당을 넣은 것은 두 건물 토지 모두에다가 다 이게 담보가치를 넣어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건데 거기다가 건물 부셔지고 신축 건물이라 그래서 법정지상권 인정해버리면 당사자 간의 의사하고도 안 맞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인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법정지상권의 두 가지 이념 중에서 당사자 간의 의사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그런 베이스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곳곳에 지금 이제 앞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거론할 때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과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그런 걸 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법정지상권의 종류는 크게 이제 협의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협의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 또 법으로 안 정해진 지상권, 이걸 이제 법으로 안 정해진 것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법정지상권이 이런 경우에 인정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명문화된 그런 법정지상권, 소위 이제 협의의 법정지상권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 가장 많이 이제 활용되는 결국은 이제 우리 법정지상권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이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지역 말단적인 부분이에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협의의 법정지상권으로 가장 첫 번째 거론되는 게 이제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이고 이게 민법 366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하고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에 대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이때도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305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 담보법에 따라서 이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다가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 이런 것들이 설정된 후에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 건물의 소유권이 다르게 된 때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토지하고 임목이 이 동일한 일에게 속하는 경우에 임목이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 임목이 소유자를 다르게 된 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목 부분 이제 뭐 좀 판례가 조금 있어요. 판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임목 부분 참고로 임목 등기를 이제 해야 임목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임목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인데 이제 보존 등기를 했을 때는 임목하고 땅 소유자하고 이렇게 같았다가 우연한 이제 다른 뭐 경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목을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 범위가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 보호 범위가 임목법에서 정하는 임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목 그냥 뭐 그런 보존 등기를 안 한 거 심지어는 그 명인 방법을 갖춘 것이라도 명명을 갖춘 것이라도 안 돼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목이 나무가 보통은 그 땅과 그 존립하는 근거하는 땅하고 이렇게 부합된 종물로서 보통 보거든요. 근데 그게 독립된 그 물건으로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뭐 명의 방법을 갖추거나 또는 뭐 임목 등기를 해서 이런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립된 물건으로서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의 방법을 함으로써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될 수 있을지언정 명의 방법을 했다고 해서 뭐 이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하급심 사례들은 이제 이 경매에서 보통 이제 경매와 관련해서 이 법정지상권이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매 때문에 이제 오신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고 좀 경매를 예를 들어서 많이 사례를 드릴게요. 경매하다 보면 이게 그 토지 낙찰 받을 때 그 위에 수목이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죠? 그러면 수목이 있으면은 그 그러니까 수목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잘 안 해요. 별도로. 그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소유권이 잘 안 드러나잖아요. 땅 위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누구 거냐 이름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그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하는 사람으로서는 법원으로 입장에서는 그냥 그 전체적으로 다 평가해서 그냥 했다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감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토지 가격 얼마, 뭐 수목 가격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그 나중에 그 동일한 전자하에서 두 개가 동일한 전자하에서 물론 뭐 임목이나 이런 임목 등기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명의 방법이 안 돼 있으면은 두 가지 다는 이게 토지에 부합돼 가지고 토지에 부합된 종물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낙찰되면은 따라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소유권이 같다면 상관이 없어요. 토지 가격 1억, 뭐 나무 가격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감정해가지고 그 1억 1,000만 원 해서 감정을 팔았는데 그게 그 두 사람이 요행이 소유자가 같았다면은 잘 판게되잖아요. 가격도 깔끔하게 감정을 하고 잘 판게되는데 만약에 그게 다른 사람이다, 수목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좀 우스운 꼴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 소유권을 갖다가 감정을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법원 입장에서는 감정을 별도로 잘 안 합니다. 특별하게 뭐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잠자를 하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평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팔려요. 낙찰이. 땅하고, 근데 땅이 팔렸는데 나무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명백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일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나무까지 같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무가 상당한 가치가 있고 할 때는 그 토지하고 나무가 소유권이 같은 사람이라도 이건 내 나무인데 평가도 안 하고 팔았다,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정말 그 나무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어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법원은 그 나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없으면 그 토지에 부합해서 가치 소유권이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끔씩 나와 있는 이 사례들도 그런 판단으로 취급을 한 케이스들입니다. 지금 그 광주고등법원 2005년 10월 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된 케이스인데, 지금 임목법에는 이렇게 그 법정지상권의 근거가 나와 있지만, 이 광주고등법원 2005년 10월 판결의 어떤 논리는,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존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명인방법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근데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가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 명인방법 가지고 뭐 지상권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 게다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생겨요. 건물.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이란 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의 존립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아닌 거는 뭐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돌덩어리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특별한 규정, 예를 들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지상권 인정한다라는 것처럼 다른 게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건물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는 뭔가 존립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임목이 아니라면 다른 어떠한 것도 법정지상권에 존립 근거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고등법원 2006년 2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나무가 낙찰이 됐는데 수목은 이제 토지가 낙찰이 됐는데 그 토지 위에 있는 수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목은 경매로 안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그 경매 채무자의 돈 받을 사람이 나무에 대해서 압류 집행을 한 거예요. 그 나무는 경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채무자의 소유로 남아 있다. 그래서 압류를 하겠다라고 집행을 했는데, 하자 토지 낙찰 받은 사람이 그거 내 거야. 내가 경매 통해서 다 낙찰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제3자 이의 소송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낙찰 받았다. 낙찰로서 나무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니까 그 채무자의 소유로 전제하고 집행한 부분은 잘못됐다. 그래서 집행 취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임목이라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나무가 있는, 수목이 있는 땅을 낙찰 받으실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꼼꼼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임목등기부를 떼보셔야 돼요. 임목등기부. 그러니까 만약에 임목이 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사무실에서 이제 그 경매 보고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되는 여러 건들을 이제 살펴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간혹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임목등기부를 떼보는데 사실 대부분의 임목이 없어요. 임목등기부, 나무를 누가 임목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근데 간혹 있긴 하지만 만약에 임목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당락사를 받는 분들은. 예. 법정기상권이 성립이 될 수가 있어서 자칫하면 땅 못 쓴단 말이에요.